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의원입니다. 김진욱 공수처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의 녹취록이 공개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다들 보셨는데요.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등이 피해자로 적시된 고발장이 어떻게 국민의힘으로 전달되었는지 드러납니다. 검찰의 선거 개입, 검찰 조직의 사유화 등의 정황이 상당 부분 드러났고, 이는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공수처의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연루 의혹도 핵심 쟁점이고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게 10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녹취록에 보면 김웅 의원이 검찰과 공모하거나 검찰의 지시를 받았음을 의심할 만한 발언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특히 윤석열 전 총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게 아니냐는 또 추론이 가능한 대목도 있는데요. 공수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도 수사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웅 의원이 고발장 작성 주체로 거론한 저희라는 표현이 검찰인 것으로 보는 견해도 많습니다. 이 부분도 수사 중입니까? 예, 그 부분도 수사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저희나 우리 쪽에 포함되었다고 보여지는 검찰 쪽 인사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계시다고 봐도 되겠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수사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언론에 따르면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을 입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혹시 손준성 검사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 손준성 검사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게 있습니까? 예, 저희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또 손준성 검사의 하급자였던 성상욱 당시 대검 수사정보 2담당관을 입건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났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의미 있는 증거가 나왔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수사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인 것은 밝히기가 곤란합니다. 지금 이번에 공개된 녹취록을 이미 공수처는 확보하고 있으시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고요. 예. 검찰의 자체 수사 결과도 이천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수사에 대한 진척을 특별히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검사들이 다수 연루된 사건이야말로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증명해낼 기회인데요. 공수처로서는 정말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해야 될 사건인데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에 지금 이 사건에 관계된 사건 관계인들 대부분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공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이분들이 이 사건과 본인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관계가 없고 무관하다 그러면은 출석을 해서 무관하다는 사실을 떳떳하게 밝히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출석을 해서 떳떳하게 밝히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요. 누구든지 진실 발견을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질 것이고요. 언제 어떻게가 이제 문제가 될 것입니다만, 저는 진실은 곧 발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체적 진실 말씀입니다. 김웅 의원은 국정감사를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국정감사가 대부분 어제 오늘 끝납니다. 그렇다면 국정감사 직후에 바로 소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구체적으로 일정 조율도 끝마쳤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번 주말 안에도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희가 사건 관계인들이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일정을 조율해서 그 출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발사주 사건의 구조를 보면요, 이 판사 사찰 문건 그 관련한 사건과 구조가 유사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 나신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 전 총장이 단 징계처분 판결문에 따르면 판사 사찰 문건의 경우에 윤 전 총장이 수사정보정책관에게 지시를 했고, 수사정보정책관은 다시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의 수사정보 담당관에게 지시하에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발사주 사건도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주축이 되고, 수사정보정책관은 물론 수사정보 2담당관과 대검 대변인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판사 사찰 문건과 같이 대검 수뇌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을 의심할 만한 상황인데요. 이런 점을 명심하셔서
검찰의 조직적인 개입 여부도 밝혀질 수 있도록 수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판결문 내용 분석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법무부 장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 대전지방법원에서 고 변희수 하사 육군본부를 상대로 한 전역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근데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기회가 되면 상급심 의견을 듣고 싶은 마음이다. 이를 밝히신 적이 있고요. 언론에 따르면 어제 국방부가 법무부에 항소 지휘 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항소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가는 이미 잘못된 전역 처분으로 고인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판결 이전에도 국가인권위원회나 UN 등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요. 군에서는 충분히 처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군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고인이 사망을 했고, 특히 소송 수행 과정에서도 군의 불성실한 태도,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변론의 내용이 문제도 됐습니다. 이러한 군의 잘못을 1심 판결에서 충분히 지적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항소를 하는 것은 고인과 유족에게 2차 가해를 준다는 견해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특히 군의 항소 이유가 1심 판결이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인 명확한 문제 제기가 없이 단순히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태도는 국가의 자세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시다시피 3심제 재판은 국민을 위한 제도이지 국가기관을 위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관께서는 항소를 포기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혹여 항소를 제기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단이 내려질 경우에 그에 상하는 책임도 져야 된다는 것도 반드시 각인시켜주는 과정에서 검토를 네. 그러한 점을 각인시키는 과정 속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항소 여부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좀 밝혀주시지요. 고 변희수 하사의 그 사건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깝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깊은 어떤 연민의 감정이 있습니다. 국방부는 국방부대로의 입장과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 사건의 상소 여부에 대한 지휘권은 법무부가 갖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이 항소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성전환 대상자의 군 입대를 허용을 하느냐 마느냐의 그러한 제도로 연결되는 그런 사례는 아닙니다. 이 사건은 있는 그대로 변희수 하사, 고 변희수 하사의 개인의 존엄성의 문제, 국민의 법감정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국방부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그러나 법무부 자체의 상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외부위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 심사위원회에 토론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제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최계상 의원님의 고견에 대해서 깊은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